재외국민 운전면허 재발급과 갱신 서비스 처리 기간이 30일로 단축됩니다. 오늘 뉴저지 주의회에서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에 최종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예능 교육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가 새 비전 제로 캠페인을 개시했습니다. 이제 뉴저지주에서 온라인으로 복권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초 맨하튼 수사 당국이 실시한 마약 단속 작전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시민권 취득 고려 사항인 도덕성의 기준을 확대합니다. 뉴저지주 상원이 홍역 등 백신 접종 거부 사유로 종교적 이유를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등 제외 공간에 한국 운전면허 재발급 및 갱신 서비스의 처리 기간이 30일로 단축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서비스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외교부 시스템과 연계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60일 이상 소요됐던 처리 기간이 3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2종의 경우 재발급 및 갱신이 가능하지만 보통 1종의 경우는 갱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영사관 사이트에서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에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 확대 서비스를 연계해 외교부의 여권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경우 여권 정보와 면허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뉴욕에서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 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뉴저지에서는 오늘 주의회에서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훈 기자입니다. 오늘 뉴저지에서는 주 상원과 주 하원에서 각각 본회의를 열어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아네트 퀴자노 의원과 조셉 비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불법 체류자를 포함 가정폭력 피해자와 리얼아이디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추진되면서 운전면허증은 가족을 부양하고 돌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저지 주의회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지자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최대한 빨리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여서 뉴저지주의 그린라이트법 시행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공식 발효되면 약 70만 명의 뉴저지 거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그린라이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운전면허 신청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호입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에서 예능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뉴욕시가 공립학교들의 무용과 연극, 음악, 미술 등 4대 예능 분야 수업을 위해 지출한 총 예산이 4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400만 달러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능 교사의 숫자도 늘었습니다. 미술 교사의 경우 2,900명에 달해 지난 2013년 2,400명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났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는 세계적인 수준의 무용가와 배우, 음악가, 미술가를 길러낸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훌륭한 예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뉴욕시가
트럭과 SUV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비전 제로 캠페인을 개시했습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뉴욕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3명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06명이 보행자, 28명이 자전거 이용자였습니다. 그중 운전자의 40%가 트럭 또는 SUV 차량을 운전한 남성으로 집계되면서 시 교통국은 이들을 이번 캠페인의 주요 홍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간 비전 제로 캠페인은 사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평소 부주의한 운전자들의 습관을 개선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새롭게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에서 이제 잭포켓 앱을 통해 메가 밀리언 파워볼, 캐시 포 라이프, 픽 6 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잭포켓 앱을 다운로드하여 간단한 성인 인증을 하고 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는 뉴저지뿐만 아니라 워싱턴 DC, 텍사스, 뉴햄셔 주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편의점 등에서 복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번호를 무작위로 지정하거나 선택하고 고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주문을 넣게 되면 잭포켓에서 직접 허가된 복권을 구매해 시리얼 번호와 실제 복권 앞 뒷면을 스캔본을 구매자에게 발송하며 구매한 복권의 원본은 안전한 금고에 보관합니다. 구매자가 $600 이하의 상금에 당첨되면 잭포켓에서 바로 당첨금을 지불해주며 그 이상의 상금에 당첨됐을 경우 티켓이 배달됩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올해 초 맨해튼 수사당국이 실시한 마약 단속 작전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사로 체포한 179명 중 100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년간 뉴욕 남부 지역에서 함정 수사를 통해 검거한 179명 가운데 100인은 한 명도 없었고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흑인과 라틴계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경찰에 이런 종류의 작전을 실시할 때의 관행과 절차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파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함정 수사를 시작하는지에 대한 내부 문서를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함정 수사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인종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은 수차례 제기됐습니다. 마약수사국 측은 불법 마약을 유통하는 거래상이나 조직의 수사일 뿐 표적 수사는 아니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라틴계 미국인들이 많이 체포된 이유도 그들이 같은 인종을 모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는 브롱스나 맨해튼의 인구 비율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높은 수치여서 당국의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경민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취득 고려 사항인 도덕성 기준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이민법과 달리 새로 발표된 시민권 취득 거부 항목에 보석금 미납, 은행 사기, 규제 약물 유통 공모, 자료 위조, 보험 사기, 성폭행, 소셜 시큐리티 사기, 불법 투표 신청 및 투표, 금수 조치 위반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법정 기간 동안 위 사항을 위반하면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상원이 홍역 등 백신 접종 거부 사유로 종교적 이유를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뉴저지주에서는 14,000여 명의 학생들이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했습니다. 그간 홍역과 관련된 문제로 곤욕을 치른 당국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의 등교를 금지하고 확산 방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보건위원회 청문회장 밖에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학부모들과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그들은 백신 의무 접종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안은 뉴저지주 상원 보건위원회 투표에서 찬성 6, 반대 4로 통과돼 주상원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백신 접종 거부는 의학적인 사유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롱아일랜드에서 한국인 교환학생이 차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 밤 10시 40분경 한국인 교환학생은 헌팅턴역 근방에서 차량에 치였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나소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버나드 대학교 신입생 살해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과는 달리 어린 13살의 소년이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그는 사건 당시 상황을 전하며 자신과 두 친구들이 수요일 밤 강도질을 할 계획으로 공원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기소를 당한 소년은 메이저스를 찌른 장본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피의자와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에서 그의 친구에게 칼을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년은 2급 살인, 무장강도, 무기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맨해튼 첼시의 유대교 사원에 혐오 낙서가 또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원벽에는 악마의 숫자를 뜻하는 666이 휘갈겨 써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시경과 함께 주경찰 혐오범죄 태스크포스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한 사원 주변 경계 강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 일어난 반유대주의 총격 사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펩시가 내년 4월 미국 시장에서 커피 콜라를 한정 판매할 예정입니다. 펩시 카페는 오리지널과 바닐라 맛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일반 펩시 콜라보다 카페인 함량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커피 콜라가 점심 식사 후 나른함과 식곤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주요 시장에서 가장 많은 TV를 판매했습니다. 특히 주력 제품인 QLED TV의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미국과 유럽에서 QLED TV를 각각 13만 대와 16만 대 판매했습니다. 한인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시다가 티켓 투 워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고등학생부터 성인 장애인 자녀 부모들로 구성된 서포트 그룹입니다. 장소는 베이사이드이고 일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시다는 장애인들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 증진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저소득층 한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장학재단의 명칭은 75만 달러를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이철훈 박사의 이름을 따서 KCS 이훈 장학재단입니다. 이 박사는 어린 시절 고등학교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었지만 그 시절 등록금을 내준 후원자들 덕분에 학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장학금 후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이번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뿌리교육재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권형석 수석 부회장과 철수윤 사무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이번에 뿌리교육재단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2020년 모국 방문 신청서를 받고 있어요. 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절차가 어떤지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는 www.kayaknewyork.org.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지금부터 1월 3일까지, January 31st, 2020까지 이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많은 좀 청소년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되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우리 프로그램은 이제 11 days, 10 nights. 근데 이제 공항에서 7월 4일 날 만나가지고요. JFK 인터내셔널에서 9시에 만나서 새벽 비행기 7월 5일
12시 50분 비행기 타고 우리는 이제 서울 인천 공항에서 7월 6일 날 도착합니다. 새벽 4시 10분 인천에 거기서 이제 만나서 우리 이제 그 서울 그 코리아 유니버시티 서울 캠퍼스로 가서 거기 웰컴 세레모니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 서울 이제 한번 이제 구경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종 캠퍼스로 이제 옮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면 경비 문제를 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경비는 좀 어떻게 지금 조달하고 계시는지. 네. 사실 뭐 저희가 이제 그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비영리 단체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이사님들 그리고 우리 익명의 또 우리 독지가 분들께서 또 장학금 또는 저희 재단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가는 학생들이 비행기표 가격에 준하는 이제 금액을 저희가 또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에서 또 그 이외에 저희 전체 재정 부담에 대한 한 부분을 또 담당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청소년 모국 방문 프로그램 이외에 2020년에 또 다른 뭐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이제 크게 몇 가지 나눈다면 모국 방문 사업, 그다음 모국 방문을 다녀온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 이후의 프로그램들 중에 뿌리 포럼, 다녀온 학생들이 여러 가지 탤런트들을 보여주는 프레젠트를 하는 뿌리 포럼, 그리고 이제 그 해에 또 우리 선발된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죠. 뿌리 포럼이 그 프로그램이 있고 또 우리 이제 대학에 진학할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모아서 어떤 또 동부 지역에 있는 그 명문대를 방문하는 또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 이외에 뭐 우리 뿌리 북팀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단체들 우리 학생들이 공연에 참여하고 뭐 이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예. 네, 이제 곧 2020년이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청소년들이랑 활동을 많이 하시는 만큼 청소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덕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글쎄요, 우리 청소년들이 저희 이제 뿌리 교육재단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미국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미국 땅에 자라나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뿌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뿌리에 대한 배우고 싶은 그런 열정들 그런 것들을 좀 학생들이 키워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면 방학이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들을 그냥 이렇게 허송할 수 있는가 쉬운데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한다면 아마 좋은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잖아요. 그만큼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뿌리교육재단 권영석 수석 부회장과 찰수연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